저는 횟수로 자동차 딜러 일을 13년을 일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했으니까 뭐 횟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되네요. 2008년 때서부터는 처음에 제가 일을 할 때는 인터넷이 발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뭐 카페 동호회 활동이나 뭐 온라인에서 견적이 돌아다니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황금 시기라고 했었죠.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들이 그때 좀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인터넷, 카페, 동호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동호회에서 견적 상담이라고 나올 거예요. 친한 딜러들한테 그걸 줍니다. 대신 요거를 바랍니다. 저희 딜러들은 이거를 전혀 못 받습니다. 차 수당, 차 판매한 대수 수당,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할부나 리스를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반발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심 있게 하시는 에이전시 분이 계세요. 그냥 건당 10에서 20만 원만 받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개인 프리랜서로 에이전시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타 등등 저희들이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개인 프리랜서 에이전시는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거기에 건당 얼마씩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소기업처럼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양심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대중에 그분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해줍니다. 차 소개해서 받아서 저희는 팔았지, 에이전시는 우리가 너한테 줬으니까 알아서 시켜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에이전시에서 차 팔면은 저희한테도 손해고 사시는 고객분은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할인을 많이 받아서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재 딜러분들은 차 팔고 나면은 그분들한테는 소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그 에이전시한테 돈 다 뜯겨가지고 저희도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분들을 저희들이 케어해 드릴까요? 안 해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충성 고객, 불량 고객 이렇게 나눠집니다. 충성 고객이란 거는 당연히 고객님이 적당한 선에서 고객님도 할인받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게끔 만들어주는 수익 공간, 고객님을 그 충성 고객분들 중에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다 한 대씩 고객을 소개 이제 해줍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는 끝까지 다른 타 브랜드로 가더라도 그분들은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따라오시는 충성 고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와중에 불량 고객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차에는 단차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계로 붙이고 떼고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단차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차량 인수 거부하고
자동차는 페인트도 기이하죠. 그러다 보면은 각 군데마다 도막이라고 해서 그 페인트 부분이 어떤 곳은 높고 어디는 적게 뿌리는 곳이 있어요. 신차 점검이라는 회사 또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신차 검수를 합니다. 장작 2시간을 합니다. 심할 때는 3시간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10만원인가 2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무조건 저희는 다 거의 대부분이 차량 인수 거부예요. 단적인 예로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요게 조그맣게 기스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뭐가 때가 묻었다거나 지금처럼 손자국이 묻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단차가 생겼다고 하면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걸 또 고객님한테 통보를 하죠. 인수 거부해야 합니다. 딜러들이 정말 난처합니다. 신차 검수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고객님들은 저희들을 믿고 차량을 검수하시고 인도받고 출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눈속임해서 출고하시는 딜러분들 간혹 계시긴 한데 그분들은 100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 요 보고 계시는 야님이나 유튜브를 영상하시는 회원님들도 딜러분들을 믿고 출고를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저희는 아니죠. 수입차 딜러분들은 정말 고생합니다. 제가 자동차 딜러 일을 했다고 딜러분들을 응원한다? 절대 아닙니다. 윈윈 해야 되죠. 아무래도 적당한 금액의 할인을 받고 적당하게 딜러분들도 수입원이 생길 수 있게끔 고객님들이 양심껏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모 브랜드에서 있을 때 고객 한 분이 견적서를 발품 팔아서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견적서를 5개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거를 상담 테이블에 쫙 깝니다. 여기서는 얼마 받았고 B사에서는 얼마 받았고 C사에서는 얼마 받았다. D사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딜러님은 어떻게 해주실래요? 라고 저한테 대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는 할인을 얼마 해줬고 여기서는 얼마 해줬고 여기서 얼마 해줬고 여기서는 얼마 해줬고 서비스는 얼마 해주고 얼마 해주고 얼마 해주고 얼마 해줍니다.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님들 의외로 많았어요. 물론 이건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야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영상하시는 회원님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 차량이 한두 푼도 아닌데 할인을 당연히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저도 어디 물품 사러 가면은 단돈 1,0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적당한 선에서 저는 합의를 봐달라는 얘기는 겁니다. 제가 또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대형 세단을 1억 7천 주고 구매를 하면 리스를 판매한다. 저희 회원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회원님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고객이고 양님들이나 회원님들이 딜러분들이세요. 제가 2천만원 할인을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수 때문에. 그래야 회사에서 안 잘립니다. 딜러분들 눈물 머금고
할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갑이고 딜러분들은 을입니다. 고객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맞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도 최대한 할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자동차 일을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 가서도 저는 심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어디 가서 뭘 사더라도 적당한 선에서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그 이상 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계약하기 전에 차량이 언제 들어왔냐, 평택항에 언제 들어왔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희는 본사에서 대략적인 입항 날짜를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정확하게는 저희들도 안 알려주고 있고요. 그대로 저는 고객님한테 대략적으로 이렇게 평택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라고 안내까지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출고까지 다 하고 나서 썬팅까지 다 하고 나서 고객이 진짜 요거 그 날짜에 들어온 거 맞죠? 라고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대략적인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까지 얘기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 입항 날짜 서류를 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죠. 저희는 딜러한테는 그런 거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본사에서도 수입 인증이나 그런 거 부분이 있지 언제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는 회사에서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 저는 본사에서 요구를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해서 보내드렸죠. 고객이 다음날 전화와서 노발대발합니다. 욕하시면서 개, 양, 그때서부터는 반말이죠. 고객님은 네가 말한 날짜는 이게 아니잖아 하면서 욕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고객님한테 미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략적인 부분이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정확하게 언제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죠. 그때서부터 그 고객님은 수입 인증서부터 필증 각종 서류들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평택항에서 전시장까지 온 서류 같은 게 그것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렵게 본사에 얘기를 해서 그 고객님이 코리아 측에다가 컴플레인 걸면은 거꾸로 코리아에서는 해당 딜러 회사의 본사에다 이제 전화를 하겠죠. 컴플레인 들러왔다. 해결하라. 라고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본사에다가 먼저 고객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컴플레인 걸어오니까 요거 좀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객분한테 드렸죠. 드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3일인가 4일 뒤에 저희 전시장에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처음에는 저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후에 소비자 회장님까지 같이 동반해서 전시장에 왔어요. 그분 소비자 회장님 전 브랜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시장에서 고객님이랑 저랑 2대1로 저랑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겁니다. 합의해 줄 테니까 너 얼마 줄래? 그 시기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쿠폰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쿠폰 5년에 10만짜리 쿠폰이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저가 브랜드는 150에서 180, 200 조금 넘습니다. 그걸 해드린다고 하니까 필요 없답니다. 그럼 뭘 원하시냐? 뻔하지 않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제 월급이랑 지금까지 팔아왔던 수당을 그분한테 고스란히
계좌에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그 고객님은 악덕이었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인피니 모 회사에서도 와이프분 차량을 구매해주면서 똑같이 지금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악덕이었어요. 그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컴플레인 거는 고객님들 수많이,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컴플레인 거라서 딜러분들 좀 잘리는 분들도 저도 많이 봐왔고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살 때 딜러분을 믿고 적당한 선에서 할인을 받고 할인을 해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이나 우리 양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차량을 판매가 많았냐? 절대 아닙니다. 저 차 정말 못 팔았습니다. 13년 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 저도 참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오래 버텼습니다. 저도 판매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실적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 봐가면서 일을 해왔고 지점장님한테도 한 소리 들어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딜러의 일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 일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